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그랜저가 사전 계약이 11만 대라고 합니다. 아니 왜 차를 안 보고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차를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랜저가 그렇게 좋은가요? 와, 안 보고 11만이라. 보통 그랜저가 한 해에 12만 대 정도 판매가 되는데요. 벌써 내년 말까지 판매될 분량이 출시되기 전에 이미 사전 계약으로 다 완료가 돼버린 겁니다. 그랜저가 사실 지구 최강의 동세그먼트의 명차 중의 명차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자동차의 본질은 파워트레인의 완성도인데 현대자동차가 파워트레인에 있어서 탑티어냐? 아닙니다. 선진화된 그리고 업계를 선도하는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유럽 브랜드를 비롯해서 미국의 GM, 포드, 일본의 토요타 그 외 기업들 현대보다 엔진 잘 만들고 변속기 잘 만드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GF 변속기, 보고원업, 게트라 현대는 1991년도에 엔진 만들기 시작해서 이제 31년 됐고요. 세타 엔진으로 엄청난 영광, 빠른 시일 내에 엔진 제조사로서 명성을 날리기도 했지만 대규모 리콜로 망신도 당했습니다. 급하게 성장했으니 거기에 따른 부작용을 톡톡하게.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엔진 완성도 때문에 산다는 소비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변속기 너무 좋아서 산다. 많지 않아요. 자동차 본질에서 파워트레인이 차지하는 범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기에 또 비클 다이나믹스, 서스펜션의 완성도라든지 핸들링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현대는 사실 탑티어가 아니죠. 그럼 현대가 탑티어인 부분은 뭡니까? 자동차 본질에 있어서 업계를 선도할 만한 기술이 없으니까 그 외의 부분 이를테면 동급 대비 사이즈, 동급 대비 실내 공간, 동급 대비 옵션, 편의성, 정숙성, 승차감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탑티어예요 사실은. 특히 그랜저가 그렇습니다. 본질을 완벽하게 최고 수준으로 가져가지 못하니까 경쟁을 해서 가성비를 최대한 돋보이게 하고 그 가격대에서 얻을 수 있는 실내 공간, 옵션, 편의성, 자동차를 운행할 때 오는 그 외의 장점들을 극한까지 끌어올렸는데 그랜저는 무려 7세대에 거듭하면서 36년 동안 그 작업에 몰두를 한 결과물인 거예요. 야, 본질에서 밀리니까 이 본질 외의 것으로 상품성을 커버하는데 그 본질 외에 커버된 상품성이 본질만큼이나 돋보이다 보니 그랜저는 항상 소비자들에게 야, 이 가격에 이거만큼 또 많은 걸 주는 차가 있을까라는 평가를 받아왔고 당연히 그랜저가 새로 나오면 아, 이번에도 좋겠지라는 학습 효과 때문에 안 봐도 이거는 사야 되는 거 아니야? 해서 사전 계약 11만 대라는 말도 안 되는 결과가 연출이 되는 거죠. 자, 그랜저가 얼마나 대단한 차고 훌륭한 차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랜저가 7세대 그랜저에 와서 현대가 각성을 했거나 외계인을 하나 납치를 해서 파워트레인의 완벽한 반전을 이루어서 벤츠나 BMW, 아우디, 폭스바겐, GM, 토요타보다 완성도가 더 뛰어나고 확실하게 성능이 앞서 있고 효율도 높은 엔진과 변속기를 만들어내서 실었다고 한다면 그때 그랜저의 상품성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비로소 이거는 현재까지 나온 자동차 중에서 최고의 자동차이자 가장 구입 가치가 높은 명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본질까지 잡아냈으니까. 본질 없이도 이런 경쟁 모델과 경쟁을 해서 선택을 받았는데 본질을 갖추고 있으면 그 다음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미 그런 차가 있습니다. 그런 차가 뭐냐고요? 아이오닉 5 EV6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오닉 5 EV6가 동급 대비 실내 공간이 가장 넓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동급 대비 편의 장치도 가장 좋습니다. 동급 대비 정숙성이나 주행 감성이나 이런 것들도 좋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파워트레인이 최고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현대나 기아에서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자동차의 본질, 엔진, 전기 모터와 배터리, 스위칭 제어, 배터리 제어 기술이 세계 탑티어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까지 내연 자동차로 발전했다면 꿈도 못 꿀 일이었지만 극적이게도
기존에 130년 동안 내연차로 발전해서 그들을 가랑이 찢어지게 쫓아가야 될 환경이 급변했습니다. 이제는 전기모터, 스위칭 제어, 배터리, 한 번도 고용량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만으로 전기 모터를 가지고 이동수단을 다뤄보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전기차가 나왔는데, 이 전기차의 모터 제어나 배터리 제어, 전기전자 부분,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이 잘하는 부분들이고요. 준비도 빨랐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빠르게 한국 사람 특유의 빨리 정신에 입각해서 놀라운 결과들이 빨리 쏟아졌습니다. 아이오닉5 EV6에서 보이는 파워트레인의 완성도가 어느 정도냐면, 앞선 자동차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벤츠, BMW, 아우디, 그 외 미국 기업들, 테슬라를 제외하고, 그리고 또 중국의 주요 빠르게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제외한 그 외의 기업들, 내연차를 기반으로 자동차를 만들었던 기업들과 비교를 해보면 비슷한 가격에 대략 100마력 정도를 더 줍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10% 이하, SOC 10% 이하에서도 출력을 아낌없이 쥐어짤 수 있을 정도로 제어도 훌륭합니다. 배터리 충전 속도는 2배에서 최소 1배 반 이상 빠릅니다. 가성비도 좋습니다. 변속기요? 아예 변속기가 없어져 버려서 이제 변속기 기술이 필요 없으니 변속기에서 뒤처지는 그러한 핸디캡조차도 없어졌습니다. 자, 자동차의 근본이자 자동차의 본질적인 가치를 좌우하는 파워트레인에서 이제는 대부분의 내연차 기반의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압도할 수 있을 만큼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그랜저와 같은 차를 다듬으면서 36년 동안이나 동급 대비, 가격 대비 최고의 가외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주었던 그 외의 부분들의 시너지까지 합쳐지니까 어떻습니까? 본질도 훌륭하고 편의성과 옵션과 그 외 장점까지도 두루두루 갖춘, 그러면서도 가격적인 이점이 확실한 자동차들이 나왔는데 그게 아이오닉5 EV6입니다. 자,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랜저, 지금 7세대 그랜저의 파워트레인의 약점만 완벽하게 보완되면 최고의 차가 될 거라고. 그 약점을 보완한 아이오닉5 EV6가 세계 올해의 차, 유럽 올해의 차, 북미 올해의 차, 상이란 상을 다 휩쓰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대가 대단하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현대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죄송스럽게 좀 풍자하자면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너무 비약적인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딱 맞는 생각이라고 보여집니다. 파워트레인에서 이제 룰이 바뀌고 형태가 바뀌어버리니까 입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랜저 전기차 나올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아마 2024년도쯤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2024년 초. 그 시기를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랜저의 측면을 보면은요, 전륜 오보행과 후륜 오보행의 비례가 후륜차처럼 되어 있습니다. 전륜 베이스인데 앞쪽으로 이동을 시켜놓고 전륜차의 오보행을 후륜으로 비례를 맞춰 놓으니까 아무래도 트렁크 공간이 뒤로 빠져서 후륜 오보행이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전기차를 고려한 건데, 현재 제네시스 내연차 기반의 전기차용 배터리를 현대에서 LG와 함께 기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륜구동 제네시스 내연 기반의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 시스템을 그랜저에 얹으려면 전륜차지만 오버행 그리고 휠베이스의 비율을 후륜차처럼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제네시스 전기차를 위해 새롭게 개발되는 배터리를 통해서 실내 공간이나 트렁크 공간에 손해 없이 전기차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배터리가 제네시스 전기차에 적용되는 시점이 2024년 초라고 하니 그랜저 전기차도 아마 그때쯤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 그랜저의 현대의 모듈화된 플랫폼은 아니지만 그 모듈화된 플랫폼에서 각각의 장점을 취합한 파워트레인이 들어가게 되면 파워트레인의 약점까지도 보완하는 게 되는 거죠.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랜저 전기차는 내연차 기반이지만 상품성이 어떨까요? 매우 훌륭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랜저 전기차를 매우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뭐 앞서서 얘기했지만 소프트웨어를 해결하고 그리고 또 배터리의 확보, 또 자율주행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전기차로 문제없이 미래 모빌리티가 발전한다면 현재까지는 청신호가 잘 켜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좀 잘 잡고 자동차의 향후 발전되는 시장을 관찰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랜저가 그동안 36년 동안 정말 파워트레일의 본질에서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외의 부분들의 상품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부더리도 노력한 결과 실세대에서 보여주는 그랜저의 상품성은 무르익었다. 그리고 정점을 찍는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활목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물론 단점들은 저희가 시승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살펴봐야 되겠죠. 네, 오늘 이야기는 그랜저와 관련된 왜 보지도 않고 11만 대나 팔렸을까? 그리고 그랜저가 만약에 파워트레인의 약점을 그것까지 보완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생각해보니 이미 그 약점까지 보완한 아이오닉5 EV6와 같은 명차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가 이미 국산차에서 나왔구나 하는 관련된 이야기를 풀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